자, 앞 시간에 이제 또 88 특별 정찰 여단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보았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또 88 특별 정찰 여단의 활동 실태, 네, 특히 김일성이 일대대장을 하였다고 하니, 이제 김일성을 비롯하여, 여러 조선인이 그 당시에 활동하는 정황, 상황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강조점이 경무사령부 부책임자에 예, 88 여단 출신 조선인들이 배치됐다. 예, 이게 큰 사실인데, 예, 그때 예, 배치가 될 적에 언제냐. 예, 그럼 김일성이가 언제 북한에 돌았느냐. 예, 돌을 때 예. 비밀리 돌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뻔쩍뻔쩍하게 도는 게 아니고 어허, 비밀리 잠입을 시켰는데 예, 1945년 9월 19일 날 예, 원산으로 돌았습니다. 원산으로? 북한 동해안인데 예, 원산으로 돌으니까 그 당시에 원산시 경무사령관이 예, 구추목포인데 예, 구추목포에 가서 환영식을 해주고 예, 그래갖고 원산에 잠시 머무른 다음에 평양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예, 그래갖고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한 6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전국 각 북한 전역에 있는 경무사령부 부책임자로 흩어졌다가 네, 일부는 네, 1945년도 11월 달에 예, 돌아오고 예, 그리고 나머지 상당수는 1948년 예, 2월 달에 예, 평양으로 기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민군이 예, 북한 인민군이 창설되면서 예, 그 멤버로 예,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88 특별 정찰 여단 멤버들이 또 북한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또 주축이 됐네요. 인민군, 예, 정계 예, 이런 데 말하는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주축을 한, 예. 창설 멤버입니다. 북한 북한 소련 정권을 창출한 멤버들이네. 예. 예. 그러면 혹자는 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잘하느냐 이렇게 예.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료가 하는 하느냐. 거지, 뭐. 우리가 뭐, 그 공무원 입장에서. 예. 그 자료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가 박병엽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박병엽. 네. 그분이 예. 1980년 초에 예. 우리나라 해외 대사관을 나가 있는 우리 대사를 포섭하려고 네. 북한에서 파견한 네. 공작원이었어요. 어허. 근데 그 당시 안기부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어허. 체포를 해가지고 예. 조사를 하니까 예. 나 기술하겠다. 어허. 이래갖고 이 양반이 예. 기술을 했는데 예. 우리 김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보면은 가명 QC, A씨, 예. 서영교 예. 뭐 이런 식으로 방위로 예. 이런 가명을 써는 이 엄청난 북한의 이 당시 역사를 구술을 했는데 예. 굉장히 정확하고 치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예. 그 사람의 그 구술 내용을 예. 많이 인용을 하고 한 걸 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가명 아는데 나중에 서동만이라고 국정원 기술실장은 그분도 정치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연구한 예. 정치학자 출신인데 이 양반이 이 박빙엽의 실체를 공개를 했구나. 공개를 했어요. 아하. 북한 정확한 내 책명이 북한 뭐 주체사상 그 수립사인가 그 책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돌아가셨어요 박빙엽 씨는. 돌아가시고. 그 박빙엽 씨가 중앙일보 유영구 기자하고 예. 거기다 구술만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술자 치고는 최고위직이었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참여정부 때 예.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원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국정원 사람들이 박병일이 우리 대북 공작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가장 성공 사례다. 이 박병일이가 구술한 자료가 이 양반이 북한에서 무수한 숙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 대남 연락부 거기에 해방 후부터 그때까지 근무하면서
그걸 다 기획을 한 거예요. 예. 연주까지. 그 박병엽 씨에 대해서 그거는 또 새롭게 연구할 하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남 공작사의 핵심적인 역사에.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박병엽 씨에 대해서는 따로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특별정찰예단에 지금 김일성이가 이제 원산으로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흩어졌다가 네. 이제 그 북한이 민국이 창설되면서 그리 돌아왔는데 네. 그 평양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양학원. 네, 이 1946년 2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 정, 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상, 정치, 군사교육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말하자면 북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길러내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의 중대, 항공 중대, 대남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대남반 출신들을 대남 감찰부로 침투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남 공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소련이 키운 김일성 부대가 북한에 돌아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평양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평양학원에서 키운 사람들을 이제 대남 공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냉전에 막 남북 스파이 전쟁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이제 학원 출신들이 또 진출해가지고 북한을 정권을 또 장악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북한 이제 정권 생길 적에 이제 창설 기국 공신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준익 선생이라고. 장준익 선생님. 이분은 군에서 별을 다시고 난 분인데 북한 인민군대사 1991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 이 평양학원에 대해서 그게 91년도에 발간돼 이분도 그 당시에 탈냉전 기류에 타고 중국 소련 가서 자료를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 49쪽에 이 평양학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남공작 그런 국가정보학회에서 연구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학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저도 국가정보학회 멤버입니다. 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가정보학회도 창설된 지 한 10년 됐는데, 창설할 때도 저도 관여를 했고, 쭉 봤는데, 한 발짝도 정보가 없어요. 그 있는 분들은 주로 연구하는 게, 영어권 연구, 미국의 정보위원회다, 영국의 정보위원회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아까 이제 21세기 전략연구원 소개한 측에 한국적 국가정보,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영국 이런 데하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정학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우리 현대사에서 빠지고 못 미치고 또 누락되고 이렇게 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지금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남공작사라든지 또 한국 해방사 해방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정권이 수립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국가안보통일연구원하고 21세기 전략연구원이 이걸 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 공부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을 중간에 근데 국가정보학회도 아까 말한 대로 영어 자료 가지고 CIA가 어떻고 FBI가 어떻고 뭐 이 소리만 하고 있지. 우리나라 70년 넘게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무수한 간첩들이 쳐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성격을 규명하고 학계에도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고 이때까지 흐름 주먹구구식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보학회가 창설된 지 10년 됐지만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하고는 다르게.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자꾸 우리 옆에 간첩이 얼마나 와 있는지 그리고 얘들이 왜 와 있는지 이런 걸 우리 알다가 공부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 박사님이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구지 TV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그 특정 진영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빨갱이다, 뭐 좌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점잖은 용어로 그렇죠. 이거 학문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문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이런데 만약에 이게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시비를 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래도 저는 좀 조심스러워서 출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출처를 소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적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들이 분위기,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인 좀 더 정제된 그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우파들도 좀 실력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칭 우파를 하는 사람들 나는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88 정찰 예단에 지금 김일성을 위시하여 북한 정권을 창출한 멤버들이 지금 이제 그 부책임자로 일단은 선정이 되고 활동을 얼마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결국은 소련은 그 북한 정권을 창출한 책임자를 하나 내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박은영이라는 인물이 조선공산당을 창건했다, 재건했다가 또 남쪽에서 거기서 그 일본 일제에서 그냥 또 해체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박은영이는 도망갔다가 광주에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이하고 경쟁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